예, 뉴스 포커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보복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복의 싹을 잘라버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혹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일선에 복귀하는 걸 지금 막으려고 무슨 수사지휘권 발동 이걸 생각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 요즘도 말이죠, 검언 개혁, 뭐 검찰 개혁, 검언 개혁, 또 검수 완박,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죠. 우리가 172석이나 돼 법을 고쳐서라도,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라도 검찰을 완전히 이 권한을 다 뺏어버리겠어. 언론 가만 안 두겠어. 전에 누구는 무슨 종편 방송을 2개만 남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기고만장이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권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이걸 만들겠다, 여전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언론 검은 이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언론도 지금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언론 탓하는 데는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관련해서도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그 이동재 전 기자, 둘이서 말이죠, 공모를 해가지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 무슨 어떻게 죄로 엮어보려고 했다. 그래서 공모를 했다. 그래서 그 누굽니까? 밸류 인베스트먼트인가요? 코리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회장 뭐 복역 중인 사람한테 그게 그 사람을 뭐 설득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동재 기자는 그 밑에 있는 이제 자기 후배는 뭐 백승우 기자 뭐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구속까지 되고 재판 받아가지고 1심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아예 그 수사에 거기 오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무슨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걸어 넣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그 수사팀이 말이죠, 지금 11번이나 그 무혐의 결정을 하자고 이런 의견을 올렸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 지금 고검장이죠, 10번을 그걸 결재를 안 해버리고, 이번에 또 이정수 검사장도 모르지 이제 올라갔는데도 별로 뭐 그거를 결재할 그런 나중에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범계 이 법무장관에서 가만 보니까 이게 벌써 11번이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버리면 이건 이제 곤란하다. 만약에 그러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동훈 씨를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낸다든지 뭐 수원지검장 이쪽으로 발령내고 이렇게 수사 일선에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 1999년에 또 2000년 이때 조국 일가 수사 이것 때문에 말이죠, 그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그 이후에 좌천돼가지고 지방으로 빙빙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돌아오면 보복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경계심리인지, 아니면 당신이 누군지 알아? 우리 조국 전 장관을, 그 가족을 얼마나 고통 속에 몰아넣었어.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보복심리인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범계 장관이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지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법무부에서 검찰국에 대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검사들,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가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 검사들이 그 아무리 장관 지시지만 한 달 후에 떠날 장관한테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박범계 장관이 물러선 거죠. 마음 좋아서 물러선 게 아니고, 밑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될 검사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류 작업이 돼 자기가 김호수 검찰총장한테 그걸 지시를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수사지휘권 발동하는데 그게 뭐 문제냐 이게 아니고요. 추미애 장관이요. 전에 장관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2번이나 했어요. 어떻게 뭘 가지고 했냐. 바로 이 사건 이거 가지고 당신 수사 라인에서 빠져 검찰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지휘권을 총장에 대해서 발동한 겁니다. 그 법리적으로 그게 성립된 적은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그 추미애 장관이 발동했던 그 수사 지휘권이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것이었거든요. 그걸 해제하는, 그것을 철회하는 그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그 박범계 장관이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제 검찰총장의 족쇄를 풀어주는 거다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야 그다음에 김호수 총장을 시켜서 수사 지휘권을 또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무혐의로 하지 마라. 계속 수사해. 이 지휘를 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검찰총장을. 안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휘를 못하니까 일단 검찰총장 풀어야 하잖아요. 풀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거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만약에 바로 지휘했다 야단 나는 거죠. 그렇게 꾀를 쓴 게 아니냐, 머리를 그렇게 굴린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배경이 뭔지 저희가 뭐냐 이렇게 쓰고 하니까 박범계 장관은 그것 때문에라도 안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참 이런 꾀를 한 달 후면 물러갈 장관 아닙니까? 자기들 말이에요. 자기들 그룹이라든지 자기들 진영 내라든지 자기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법을, 국가기구를, 국가기관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이건 중대범죄입니다. 법조문이 없어서 처벌을 못할지 모르지만은 국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저로서는 그런 저희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속 저희까지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할수록 국민의 한 사람은 생각할수록 정말 괘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이 언론에 대해서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거예요. 나한테 좋게 써주면 그건 반갑고 나를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하고 이렇게 그런 기사를 쓰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분은 뭐 삼김, 양김 이런 식으로 그 시대를 풍미하면서 그때 그분들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런 삼김을 다 띄워준 누가 했습니까? 띄워준 걸 언론들이 했죠. 언론들이 김대중 이분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 왜? 메이저 언론들이 계속 비판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겠죠. 이 24개 언론기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때 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 그 다음에 국민일보의 조희준 회장 세 사람이 사법처리에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모질게 했죠. 예?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분은 이제 뭐 당선되기 전부터 조선일보하고 각을 세워서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메이저 언론들하고 대결하고 어쩌면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된지도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끝없이 이 언론들과 싸우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조선일보뿐 아니에요. 전체 언론에 대해서 안 되니까 공공기관의 기자실 전부 폐쇄, 전부 브리핑룸 제대로 간다. 상주 기자실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까지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저 정부에 불리한 거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나면 그건 전부 공무원들이 체크해가지고 언론중재위라든지 법원에 제소해라. 거기에 따라서 인사고과 거기에 반영한다.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하도 그래서 언론과 너무나 그렇게 싸우고 이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신문사에 있을 때인데 책을 한 권 썼죠. 예? 책 제목이 뭐냐? 풍차와 기사였습니다.
풍차 기사, 예, 돈키호테가 그 로시난테 예마를 타고 말이죠. 괴물을 향해서 긴 창을 들고 진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괴물이 뭐였습니까? 괴수가 풍차였죠, 풍차.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착각을 해서 이 풍차를 거대한 괴수로 생각하고 자신의 공주를 지키기 위해서 기사도를 발휘해서 쳐들어간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없는 상대를, 없는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긴 창을 치켜들고 말이죠. 공무원 세계 관료사회, 관료기관들 이 예마를 타고 쳐들어간 겁니다. 하도 제가 참 보니까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봐가지고 그 후에 그 사람들 후계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입니다. 기자 하나 그거 기어이 처벌해서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언론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또 그 여권 인사들 그 사람들 설령 그 사람들 만약에 무슨 혐의가 있는 것 같아서 기자가 그걸 좀 취재를 말이죠. 다른 거 보고 유별나게 좀 취재를 해가지고 파고 들었다 칩시다. 그 기자의 이 취재 행태 그걸 바꾸는 게 그게 언론 개혁입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정권 특히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 이분도 지금 그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있죠. 그런데 정치를 이제는 좀 그런 정치 하지 말고 통 큰 정치, 폭넓은 정치, 전체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정치를 하세요. 그래야 차기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영영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